네, 4번을 4번을 볼게요. 자, 우선은 무관한 문장은 에코. 난이도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닌데 얘가 이제 약 30번대? 사실상 실제 35번이죠. 요즘에 가면서부터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고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대입학보다 약간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대입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에 난이도가 얘도 역시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얘 이렇게 대입학 다 풀고 물론 순서대로 안 푸시죠. 어법 풀고 그 다음에 뭐 장문 독해 뭐 풀고 오시거나 보통 이렇게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빈칸이랑 문장 넣기 뭐 이런 거 풀기 전에 바로 앞에 30번, 35번 얘가 있죠. 빈칸 다음에 있네. 그렇구나. 그래서 빈칸에서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들다가 여기서 한번 힐링하고 가는 문제여야 돼요, 사실상은. 그래서 원래 나는 문제를 잘 풀던 사람이었지. 라는 어떤 힐링? 이런 걸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맞추셔야 하는 문제인데, 자, 제가 순서 무관하게 이제 대입학을 쭉 하고 순서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여기로 온 이유는 사실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라는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글의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입학 문제의 좀 다른 유형인데 일로 간 이유는 이제 뭐 수능에서 사실상 묻는 독해 문제는 읽기가 있고 간접 쓰기라고 해서 쓰기 영역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뭐 도표나 뭐 이런 그 맥락상 어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읽기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빈칸부터 쓰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필자가 하나의 글을 주제로 좀 완벽한 글을 구성할 때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완성하라. 라는 게 이제 쓰기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빈칸은 주제에 맞게 그리고 앞에 논리적인 글의 흐름에 맞게 들어갈 자연스러운 걸 고르라 라는 거고 이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글을 썼을 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라 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있었으나 예전에 한 몇 년 뭐 한 좀 수년 전에 사라졌던 게 빈칸 중에서도 연결어 넣기 문제가 있어요. 연결어 넣기 문제는 앞이 뭐 예를 들면 주제고 예시가 시작된다면 여기다 예시 넣어라. 그 다음에 이 예시가 반대적인 거면 그러나 뭐 대조적으로 뭐 이런 대조의 연결을 넣어라. 이런 게 나오는데 글의 구성이 논리적 구성이 자연스럽도록 이 둘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서 알맞은 연결어 넣어서 뭐 글을 구성해라. 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였고요. 이런 주제에 비쳤을 때 글이 논리 정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문장 넣기거든요. 거기부터가 이제 쓰기 영역이고 사실상 우리가 쓰기 영역을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럼 쓰기 영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의 주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우선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계속했지만 주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소재, 토픽에 대한 어떤 생각을 펼쳐가고 있는가? 이게 주제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주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똑같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할때 오늘은 환경 문제의 주 원인들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만 이야기했어. 그럼 이건 원인 얘기하는 글이죠.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주제에서 어긋나는 거죠. 소재는 같지만.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가 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딴소리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라.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얘가 뭐 당연히 글이 갑자기 다른 데로 튀니까 뭐 쉽게 발견이 돼야 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더 잘 보였죠. 쉬웠기 때문에. 근데 1학년 때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냥 이렇게 정신 좀 놓고 읽다 보면 튄다는 느낌이 분명히 안 든다는 거지. 왜? 뭔가 앞에 언급된 것들, 뭐 소재가 언급됐거나 혹은 소재도 완전히 이탈되는 경우는 바로 앞 문장의 어떤 표현을 얘가 받아가거나 뭐 이런 식의 뭐 헷갈릴 만한 장치가 있지 대놓고 무관한 문장을 내지는 않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년 말에서 3학년에 갈수록
이것이 훨씬 더 티가 나지 않게 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여러 번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가 됐다 헷갈려서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는 이 글의 소재 그리고 주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파악했는가 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와, 이 주제는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다면 당연히 답을 맞출 거고, 그게 모호하면 이제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 이 문제들이 예전에는 쉬웠고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좋은 글쓰기는 다 두 갈식으로 구성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 풀 때 두 갈식으로 다 낼 수 없으니까 뭐 여러 형태를 내는 건데,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거의 문제가 다 두 갈식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소재와 명확한 주제를 거의 던져줘요. 근데 이 주제가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보통 1학년 때는 거의 여기 혹은 선택지 1번 정도, 1번도 이렇게 길지 않죠. 보통 1번에서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게 뒤로 밀릴수록 어려워지는데, 이제 3학년 갈수록 주제가 뭐 2번이라든가 3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에서 평가원이 낸 문제 중에 거의 미갈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주제가 다 읽어보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잡고 가시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대체로 두 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주제를 좀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식이나 혹은 미갈식 같은 경우도 나는 앞에가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걸 잘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주제는 뒷부분에 있었구나.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글은 대체로 뭐예요? 역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예시나 또 원인의 나열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맺은말쯤에서 결론을 내거나 뭐 이런 글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완전히 앞에서 주제를 주제를 잡았을 때 사실상 진짜 주제는 뒷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논거나 이런 걸 잡고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제가 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잡은 뭔가 주제라고 생각한 걸 잡는 게 내가 주제 아닌 걸 잡았다, 논거로 잡았다고 해서 뭐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뭔가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뭔가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뭐 대입학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 읽고 소재 찾아주시고, 이 소재의 정보들이 어떻게 글이 이어지는지를 핵심적인 거 잡다가 주제 나오면 주제 문장 꼭 체크해 주시고, 뭐 제목이나 이런 문제였다면 내가 찾은 주제가 답으로 그대로 잘 표현됐는가의 기초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전에 소재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소재 잡으시고 그 소재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내용의 연결 요소들 잡으시고 다 읽고 나서 주제를 찾아주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뭐 딱 앞부분에 분명히 두 갈식인데 두 갈식이야, 그럼 반드시 주제를 잡으셔야 하고요. 두 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뒷부분에서 주제를 잡혀지면 잡고, 그렇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주제를 혹여나 못 잡았다면 그 답, 여기 이 답 말고 여기 답 맞네. 내가 정답을 고른 건 무관한 거잖아요. 그 무관한 것의 이유를 밝혀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무관한 것의 이유가 도대체 뭐죠? 인 건데, 자, 방금 제가 주제를 이탈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정답은 주제 이탈이에요. 그지? 근데 앞서서 제가 주제란 하나의 토픽,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글의 소재 재료에 어떤 아이디어를 펼쳐가는 거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은 아예 소재부터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소재는 같으나 주제가 이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분명하게 정리하실 때 소재는 같다, 그러나 주제는 다르다, 혹은 소재부터가 다르다, 이런 식의 정확한 답의 근거를 주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이거는 주제가 다르다라고 그냥 정리하셔도 되는데,
소재도 같고 그 소재에 대해서 펼쳐가는 내용도 같아. 그런데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은 효과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효율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런 점에서 효율이 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역접으로 된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 뭔 내용 나와야 돼? 효율이 낮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뒤에 다시 효율이 좋아가 나왔다면 이거는 효율이 좋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 뭐 안 좋은 거 얘기하다 다시 좋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다 흐름과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어떠한 뭐 기계의 효율성, 높은 효율성 이게 이제 주제인 건데 낮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제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 소재 갖고 그 문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같다고 봐도 돼요. 대신에 뭐가 바뀐 거야?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뀐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통일성, 일관성, 그 다음에 응집성. 응집성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글이 써졌는가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랑 문장 넣기를 내는 거고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에서 이제 통일성과 일관성, 핵심적으로는 일관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긴 한 거지만 어쨌든 통일성과 일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가장 여러분이 풀 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일 거예요. 왜냐면 거의 같은 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무관한 문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갑자기 딴 얘기로 넘어갈 때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딴 얘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예를 들면 4번이 무관한 문장인데 얘는 그럼 왜 나온 거? 왜 오답으로 나왔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대체로는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나 어떤 표현을 잡아서 그 부분으로 이제 3점포로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니면 같은 소재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어떤 거 잡아서 풀었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재의 다른 부분을 썼다라고 오답을 더 풀이해 주거나 아니면 앞에 나온 것을 다시 받았다라고 어디 부분을 잡았는지까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예를 들면 소재도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바로 앞 문장에 앞에 나온 이 표현을 가지고 글을 이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진 표현까지 써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분석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빨리 풀어야 하는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글쓰기 문제 푸는 요령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좋게로는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한 번 읽어가면서 답이 바로 빵 나오는 게 좋겠죠. 좋기로는. 그리고 다 읽었는데 답을 모를 때는 내가 의심됐었던 부분이 좀 보였어야 돼. 그래서 거기만 다시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못 찾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한 번 읽고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읽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같이 4번을 좀 볼게요. 덥니? 아니야? 괜찮아? 자, 우선 요거 가기 전에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 문장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아닌가? 맞을 텐데. 문장을 하나 볼 건데 2번, 4번. 네. 2번 맞구나. 네, 2번 문장을 좀 같이 먼저 좀 구조 때문에 좀 보고 갈게요. 자, 2번이요. 이 점은 may include 포함할 수도 있어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벗이 나왔죠. 뒤에 봤더니 동사가 나옵니다. 그지? 그럼 얘가 B고 목적어는 뒤에서 공유하겠구나 라는 것도 꼭 잡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는 수동태 동사인데 are limited거든. 그럼 A는 정확하게 누구예요?
may include. 뭐가 맞지? 물론 요 정도는 대충 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일부러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요구한 거거든. 자, include가 A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되지? may B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 may include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약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런 지점. 자, 베네핏의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것은 뭐 그냥 A랄게요. A라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B라는 점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라고 단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제가 include가 나오면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벗 나오고 동사 나왔기 때문에 include의 목적어가 뒤에서 나올 거고 얘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공유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include의 목적어는 명사여야 되고 어디? short term and long term monetary gains가 include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A는 may include까지인 거는 확실하고 B에 제가 지금 limited까지만 B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까지여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잡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not limited까지가 B야 라고 잡았다면 include to short term and long term monetary gain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include가 목적어를 취할 때 to 필요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B는 어디까지? to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정도 놓치셔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 놓친 것 때문에 해석이 대박 짜증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병렬을 정확하게 요구한 거고, 사실상 병렬은 앞도 공유하지만, 뒤도 서로 A, B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연습을 해볼 만한 문장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보자. 이 점은요. 단기 그리고 장기적 금전적 이득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 혹은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제한되어지진 않아요. 이해되죠? 즉, 이 말이 맥락상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이점을 계산할 때 우리는 금전적인 이득을 베네핏에 포함을 시키죠. 장기나 단기나. 근데 단순히 금전적으로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는가로 제한되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떤 걸 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금전적인 것 말고 더 많이 있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돼. 약간 이런 맥락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엔드는 이것 때문에 왔고 자 끝나야 되는데 이 콤마가 오지요? 봤더니 콤마가 여러 개 오지요? 그럴 땐 제가 뒤에서 이 병렬 등의 접속사가 오는지 더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단의 병렬이네요. 3단 병렬. 자, 그러니까 베네핏은요. 장기, 단기, 금전적 이득,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리고 더 큰 어떤 자유인데 문화적 표현에 대한 더 큰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다른 요소들도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번에서 역시 include but or limited to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좀 해소하고 문장을 보려고 한 거고요. 네, 다 해석되시죠 이제는? 넌 왜 왔니? 자, 가봅시다. 4번이요. 자, 소재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은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죠. 자, 그럼 여기에 소재는 무엇일까? 이론적 관점 아니면 이주에 대한 통찰력 아니면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여러 관점들. 1, 2, 3. 소재는 1이 소재고 3이 주제입니다. 이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가 주제일까? 그렇구나.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저런 거 있어요. 이러고 설마 끝날까? 고3 문제가? 그지? 자, 그러면 이론적 관점 아니면 이주에 대한 통찰력 아니면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여러 관점들. 소재 뭐로 할래요?
두 개를 고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리까리 하면. 절대 아닌 거 뭘까? 아닌 거 1, 2, 3. 졸려서 1, 2, 3 구분 안 되지 너네? 1번 이론적 관점. 이거 안 써도 돼요. 2번 이주에 대한 통찰력. 3번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이론적 관점. 자, 이제 자국이 남았으니까 절대 아닌 거. 1번, 그치? 다양한 관점, 이론적 관점들. 뭐 이게 뭔 의미가 있니, 그치? 어떤 관점, 무엇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 혹은 3번까지도 소재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3번으로 잡을래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더 폭넓은 것을 던져주고 나서 바로 경제학은 이렇게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여러 관점들 중에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에서 이주에 대해 설명하는 관점을 소개하겠구나라고 잡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예시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예시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는 너무 뻔한 소재잖아.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은 이렇죠라고 이야기했다면 얘는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거보다 경제학에서의 이주의 관점이 더 정확하게 소재일 수도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예시는 아니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구체적 단계로 들어갔구나는 근데 어쨌든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예시라고 써놓으신 분은 굳이 안 지워도 돼. 여러분 사실상 구체적 단계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가로 치시면 되잖아요. 그치?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이씨 저런 거 써서 지울 거면 지금 말이라도 해주지.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반응해야 돼. 근데 내가 앞으로 이게 구체적인 거죠. 예시죠라고 설명했는데 진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가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예시라고 써서 지우기 싫으면 구체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구체적 단계로 들어갔죠. 뭐 구체화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로 쓰자. 우리말은 약간 틀릴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다 스페시픽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시일 수도 있고 소재에서 저 분명한 구체적 소재로 저 진짜 소재로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지우지 않아도 돼. 그치? 네. 자, 가보자. 경제학이요. 근데 경제학은 뭐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이 경제학은 생각을 하는데 자, 액트리스가 뭐 배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겠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 돼. 나왔어. 무슨 행동하는 거야? 이주, 그치, 이사 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혹은 이민 가는 사람, 멀리 가면 이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주를 하는 사람은요, engage in utility maximization 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utility는 그냥 utility로 할게요, 우선은. 자, 이런 utility를 극대화하는 것에 참 연루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의역해서 이주자들은 utility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죠. 이렇게 경제학은 생각을 한대요. 그럼 경제학은요, 중간에 관계사 설명, 얘가 진짜 동사.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경제학이야. 얘들아, 그래서 단수.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시험 냈다 하면 이거는 그냥 뭐라고 되니? 낚는 거죠. 네. 자, 이 경제학은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유틸리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은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보여주죠. 여기서 원 프레임워크는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주의 행위자, 이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유틸리티의 극대화. 이런 관점을 소개합니다. 나온 거니까 여기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겠지? 자, 가봅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요. 이 관점 뭐? 경제학적 관점, 즉 인간은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걸 추구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수동태니까 가주어, 진주어, 그냥 it is assumed that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관점은 이런 점을 설명하는데 개개인들은 이성적인 행위자다라고 추정이 되어진대요. 추정되어진대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읽은 건데 그냥 어쨌든 인간은 이성적 행위자다. 즉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뭐지 잘 모르셨다면 이성적 행위자구나.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약어가 나오네. 이거 뭐였지 얘들아? I.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뭐지? 두 개 나왔어. 그럼 IG가 있었고 IE가 있었거든. 아무도 기억 못해. 이 프린트 다 뺏을 거야. 두 개. 이게 예시예요. 그래서 for example이라고 읽으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there is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지? 그지? 즉 다시 말해서 이거니까 약간 병렬처럼 이렇게 가시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누구요? 인간들은요. make 이주 결정을 한다는 건데 뭐에 기초해서 이주 결정을 하냐면 비용에 대한 평가의 기초해서 이주 결정을 합니다. 자,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이사 가지? 가장 기본이 뭐겠니 얘들아? 가장 기본적인 거. 이사할 거야. 우선 동네에는 결정됐다 해보자. 나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 아무데나? 그런 사회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회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 너희들이 이사를 안 해봐서 그럴 텐데 굳이 돈 만약에 너희들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년에 독립을 할 수도 있어. 다들 원하지? 원하지?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마시 안 하셔요. 뭐만 하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는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회책 그 지도 나온 책을 딱 펼친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 대학은 어디 있는가? 난 이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날 독립시켜주지 않을까?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네를 정한 다음에 애들아 뭘 해야 돼? 집값을 걱정해야지. 그치? 내가 원하는데 못 가, 얘들아. 집값을 결정해야지. 네. 그래서 비용의 평가의 기초에서 이주의 결정을 내립니다. 즉 이성적인 사람이고 비용을 고려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근데 as well as가 나왔습니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당근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라니까 얘는 요걸 더 강조한 거이기는 해요. 비용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뭐뿐만 아니라 이득뿐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뭐와 뭐를 고려해서 이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용 모두 고려해 이득 효과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효과 뭐 여기서는 이점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를 다 평가해서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득이냐면 remaining in a given area. 어떤 주어진 공간, 즉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 이 동네에 remaining,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도 평가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득은 이사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거, 그냥 사는 거. 여러분이 독립 안 하고 집에서 대학 다니는 거. 이거. 그럼 이 비용은 뭐에서의 비용이야? 이사 가는 거에 비용이야? 이득은 남아있는 걸로 하고 비용 지출은 이사 가는 걸로 하면 이사 가면 안 되지. 이사 가면 손해, 남아있으면 무조건 이득. 다시. 제가 남아있는 거겠죠. 아까 제가 병렬은 D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안 가고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득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판단의 기초에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남아있는 것의 이득은 용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그치?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것의 비용은 당근 알바를 해야 할 수도 있음. 그치? 크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brochures
뭐뭐 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사 갔을 때의 이득과 비용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주고 있죠. 떠나는 것에 대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이득 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득과 비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럼 즉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 고려한다는 거야? 베네핏 코스트니까 비용과 효과를 계산해서 이성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비용은 낮고 소득, 이득은 큰 거 골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가성비 좋은 걸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게 뭡니까?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이겠네요. 그래서 표현해 보자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거. 손익 계산을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이게 경제학적 관점이래요. 쉽게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느낌상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선 갖고 있게 되겠죠. 그지? 그럼 이건 예시가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자, 우선 우리는 근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1번이야. 자, 그러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요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 해도 이사와 관련해서 뭔가 그 이사에 관련한 어떤 이해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맞구나 라고 판단되죠. 그러니까 1번은 관련이 있네요. 그치? 자, 그럼 2번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번에 이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문장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득은요, 단기 그리고 장기적 금전적 수익 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금전적 수익으로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즉 우리가 말한 베네핏과 코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금전적인 것으로 우리가 꽂혀지는데 그것으로만 제한되진 않아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 문화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맥락상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냥 제가 우선 이렇게 해석한 거고. 근데 안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표현에서의 자유 이런 거로만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네핏과 코스트라는 거는 단순히 돈과 관련한 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치? 여러분이 혼자 사는데 되게 막 좀 그렇게 굉장히 외곽 지역 사람 인구 별로 이동이 밤 10시 이후면 잘 없는 이런 데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데 그거로만 제약되진 않습니다. 그럼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를 봅시다. 자, 2번이 만약에 잘못된 무관한 문장이라면 3번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이주를 설명하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 또는 경제의 비용에 대한 상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2번이 나왔을 때 뭔가 여기서의 이득이라는 측면이 되게 광범위하고 아주 포괄적이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여기 다음에서 이게 무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비용 손익 계산에서 단순 돈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 흔히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보다 더 포괄적이야 라는 설명을 했다면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이거 말고 비용 편익에서 평가되어지는 다른 요소들이 소개되어야겠죠. 맞아요? 네, 그럼 가보자. 3번 간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더 큰 경제적인 이점을 가진 사람들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다 사용하냐면요.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뽐내고 가시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사용하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잖아? 그럼 이 관련이 있으면 뭘 통해서 과시합니까? 이사해서 과시를 하겠지? 좋은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호화로운 집으로 가고 이런 게 나와야겠죠? Purchasing luxurious item. 사치제를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한대. 어떤 사람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그냥 돈 많은 사람 또는 수지 맞은 사람 이런 거지. 갑자기 어디로부터 이득을 얻은 사람? 누가 봐도 완전 딴소리. 끝. 그치? 3번. 자, 그러면 이유 밝혀봅시다. 소재 같아요?
소재 같아요? 아니요. 소재는 이주의 어떤 관점을 소개하는 이론인 거죠. 또는 그 이론 중에서 경제학이겠죠. 아까 구체적 소재로 들어왔으니까 네, 소재부터 완전 이탈된 이야기. 됐죠? 자, 그러면 얘는요, 왜 나온 거야? 진짜 얘는 왜 나왔나 싶은 이상한 너무 튀는 문장이긴 하죠. 그래도 이유를 찾아야지.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아? Greater Financial Benefit 때문에 나온 거죠. 어디 나오는데 여기 Monetary Gains 이거에 나온 그냥 표현 하나 잡아서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는 무관한 문장. 자, 근데 얘의 정답률이 아이고 79%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니? 20%나 틀렸어.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가 아직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제 소재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어가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반드시 찾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요. 이 글의 주제는 이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이에요. 자, 그럼 4번에서 갑자기 정치학에서는 또는 사회행동학에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거 난이도 확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무관한 문장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앞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학문들 중에서 구체화 단계의 경제학, 그 다음에 뭐 사회행동학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나 보자. 4번 갑니다. 개인의 비용은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익 계산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완전의 문제 이런 것도 계산을 할 거야. 근데 개인의 비용이라는 측면은요. 또 이거 다음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으로만 제한되지 않죠. 이거 플러스 또 많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개인적인 비용이라는 측면을 따져보자면 이동의 어떤 지출, 그러니까 여기서 트래블은 뭐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것의 불확실성, 예를 들면 내가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거기 가서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 적응하는 것에서의 어려움, 또는 다른 문화에서의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하는 데 갖게 되는 엄청난 두려움. 그치? 여기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미그레이션은 단순히 이사 이주라기보다는 이민까지도 이야기하고 이민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거네요. 4번 문장 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관련 있음 없음? 당근 답 3번이 무관한 거니까 얘는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비용의 측면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측면, 베네핏도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비용의 측면에서도 다양할 수 있는데 특히 개인적인 비용, 개인의 지출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죠. 혜택도 다양하고요. 자, 그럼 5번 갑니다. 물리적인 비용도 있어요. 개인의 지출, 개인적 관점의 지출도 있지만 physics cost도 scientific cost였네. 미안. 물리적 비용이 왜 똑같아요? 네, 심리적 비용도 있어요. 심리적 손해도 있다는 거죠. 자, 이민 갔어. 가장 큰 손해가 뭐야, 얘들아? 이민 갔어. 미국으로 너희들이 훌쩍 아프리카 갔다 해보자. 가장 큰 코스트는 뭐니? 심리적 코스트. 그치, 외롭죠. 특히 누구로부터 떨어져야 돼? 가족이랑 떨어져야 돼. 엄마가 이제 김치 아프리카까지 못 보내죠. 그치? 그 다음에, 나의 베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만약 사귀고 있는 친구가 아프리카를 내가 이민을 가면, 너희 나이 때에는 막, 나 이게 제일 클걸? 말하면서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나의 첫사랑과 헤어져야 한다. 첫사랑 아니지, 미안해. 네, 내가 맨날 너희들이 옛날 사람이라 그래? 자, 심리적 비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동사 아니에요. 쭉쭉쭉쭉쭉쭉쭉. 네. 이러이러한 과 관련된 심리적 비용들 또한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나오지?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고 요 수거는 여러분 그냥 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A를 고려하다.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 올 수 있고요. 즉
심리적 비용도 고려되어져야 돼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손익 평가를 할 때요. 자, 그럼 이 글은 손익평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이게 이 글이었네. 그치? 자, 그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경제학이 예시일 수도 있고 사실상 경제학이 오히려 소재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예시예요? 소재예요? 소재인 거죠. 경제학에서의 이주 관점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조금 더 정확하게 소재를 잡으면 경제학에서의 이주 관점. 그것은 손익계산에 기초하고 있는데 주제는 손익계산에서 우리는 단순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손익을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게 주제네. 자, 주제문 있음 없음? 사실상? 이 문장 안에 주제문 있음 없음? 한 문장에 주제문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거 만약 요지로 나왔다면 베네핏과 코스트를 측정할 때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 경제적, 심리적, 개인적, 여기 문화도 얘기했죠. 여기지만 문화적 요소들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걸 잡고 잘 가면 사실상 주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이건 맞잖아. 그치? 그리고 손익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상 딱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데 주제가 되게 밑부분에서 잡혀도 앞에 거 잘 잡고 가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지문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잡아서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완전 소재 이탈, 이유를 표시해 와라. 오답인 이유를 표시해 오세요. 오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지문이. 그 이유도 잡아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띠링띠링 이 부분을 잡아서 3번 문장이 나타난 거고 소재까지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풀이해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갈게요. 첫 문장에서 소재 찾고 주제가 나오나 확인하는 식으로 가봅시다. 자, 에너지의 여러 형태들, 어떤 형태들은요. 훨씬 더, 버스틀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셔야 하는 단어고 다재다능한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형태 어떤 에너지들은 이 말이잖아요. 에너지가 다재다능하진 않겠지. 그럼 사람이 여러 능력이 있다는 건 여러 영역에서 써먹을 수 잘 한다는 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목적의 multi-purpose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다목적의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네, 자 가봅시다. 어떤 에너지들은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한데요. 그들의 효용성에서요.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요. 그럼 여기서 others는 당근, other energy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들이 다른 에너지보다 효용성에서 더 다목적, 여러 용도에서 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효용성이 높은 또는 여러 형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서로 비교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주제까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둘 중 하나야. 자, 예를 들어야 얘들아. 예를 들어. 그럼 앞에가 뭐예요? 주제문. 그치? 주제까지 다 나온 거네. 그죠? 물론 이렇게 했다고 주제문 적어 끝 이러진 않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끝나버렸어. 에너지 그 하나만 설명해. 그럼 그 주제는 뭐예요? 그 에너지죠. 그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더 효용성이 높아요인 거죠. 근데 왜 예를 들었어? 이 사람이 글을 그렇게 쓴 거야. 인트를 던져주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주제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주제문까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이 글의 소재는 그 효용성이 높은, 즉 여기서 둘을 같이 합쳐서 다양한 효용성을 가진 에너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미리얼드 하면은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를 씁니다. 반면에 그 열이요. 어떤 열?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은 현재 사용되어지죠. mostly for 나왔으니까 대체로 다음을 위해서 석탄을 태운 열,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stationary application like generating power라고 나오니까 자, 뭐 stationary application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예시 좋네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서 어떤 고정된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체로 석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발전소 자체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엄청 큰 어떤 뭐 예를 들면 그건데 농장에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열을 공급해야 하는데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는 뭐 석탄이나 연탄을 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고 앞에 것의 문장에 대한 구체적 사례여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some forms of energy, 그러니까 더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뭔 거예요? 예, 우리 대조의 글이니까 좀 구분해 봅시다.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죠. 얘가 전기가 누구보다 더 다재다능해? 석탄보다요. 에잉. 석탄을 태운 열인데 정확하게는 석탄보다 더 효용성이 많죠. 자, 보시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쓰고 대체로 고정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석탄을 쓰죠.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 갑니다. 우리가 열을 턴이 나왔으니까 열을 돌리다는 아니겠지? 자, 턴 보고 나서 뭐로부터 나온 열? 당근 석탄을 태워서 나온 열 인투 가야겠지? 자, 우리가 석탄을 태운 열은요. 뭐로 바꿉니까? 전기로 바꾸죠. 자,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이 떨어지는 멀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석탄을 활용해서 근데 그 열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낸대. 전기가 더 다목적인데 그럼 효용성이 석탄이 뭐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드셔야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손실이 되어진대요. 뭐 때문에? 이 과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켜는데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이 화력발전소의 열을 전기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효율이 있어서 비효율이 있고 이 비효율적 과정 때문에 사실상의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대. 우린 저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석탄 갖고 전기 생산하는 걸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돼요. 그죠? 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잖아.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요, 기꺼이 그 손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석탄이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돌릴 때 석탄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불을 떼서 그 열을 갖고 돌려. 우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요, 석탄은 그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런 데만 쓰거든. 그치? 에어컨도 고정돼 있는데 근데 여러 집들마다 다 막 그럼 석탄 떼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순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이것이 제한적이나 근데 우리는 석탄을 떼서 전기를 바꾸죠. 그리고 전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다목적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냥 전기 제품이라 할게요. 이렇게 쓰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고 1번에서 갑자기 근데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의 비효율성을 느닷없이 언급을 했죠. 근데 2번에서
우리는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석탄의 열을 통해서 이것을 단계로 가는 게 왜? 싸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번하고 2번 문장은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판단되시죠? 자, 그리고요. 그것은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손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혹은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 그것은 미안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가지워. 자,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석탄을 태워서 사용하는 건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죠. 어떻게 석탄을 이용하냐면 directly to power light, computer and replicators. 자, 우리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집마다 석탄을 막 연탄을 막 몇백 샷씩 떼어서 하루 종일 냉장고 돌리고 컴퓨터 쓰고 핸드폰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치? 우리가 그렇게 개인 발전소를 운영하기 쉬웠다면 그걸 했겠지 벌써. 그 다음에 불편해요. 그치? 연탄은 금방 꺼져. 핸드폰 충전하려고 하는데 전기 안 들어오면 뭐 하러 가야 돼? 연탄 바꾸러 가야 되지. 그치?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기 도둑이 진짜 많지 않을까? 카페 가서 간 김에 핸드폰 충전하고 와야지. 자, 어쨌든 그렇대요. 자, 그럼 연결되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뭐 요런 그 전기가 되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으나 우리는 현실에서 저렴한 걸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저렴한 걸 한 비용을 위해서 석탄을 전기로 바꾸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했고 그 다음에 직접 그럼 석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고 힘들어서요. 라고 왜 이렇게 안 하지? 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쵸? 다음 갈게요. 3번입니다. 자, 그래서 finding an economical way,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요. 뭘 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 석탄을 사용해서 경제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석탄 왜 쓰냐면은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의 경제적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득을 줄 건데 그 지방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경제적인 이득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탄소 섬유 만들어내기 위해 화석을 쓰는 석탄을 사용하는 거고 그것이 갑자기 지방의 지역 사회들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 뭔 소리? 느낌이 드셔야 되죠. 딴소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에서 뭐 얘기 나와야 돼요? 다시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 이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건너뛸게요. 문법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effect 나왔네. 에쿠뇽. In effect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아? 효과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in fact랑 같은 뜻. 사실은 역접으로 갈 수도 있죠. 실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는요. differing value on 뒤에 것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두고 있어요. 어떤 가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에 다양한 가치를 두고 있죠.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역접? 이거 어디서 본 얘기 같은데? 이거 어디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에 다양한 가치를 매기고 있대요. 어디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정확하게 잡으셨어야죠. 에너지,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있어. 어떤 에너지? 뭐 어떤 효용성에서 다양한 효용성을 가진 에너지. 그게 누구였어? 전기였죠. 여기 for example에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in effect 뒤에서 바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냥 우리가 예시처럼 풀어봅시다. 그럼 전기에다가 우리가 주는 가치는 다양한 전자기계를 활용하는데 아주 손쉽고 전자기기들, 전자제품들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다음 쉽게 콘센트만 틱 꽂으면 되죠. 막 연탄 날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럼 석탄은요? 석탄은 여러 전자기기 사용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어떤 가치를 둘 수 있지? 싸.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는 전자제품 돌리는 데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경제적인 어떤 비용 이런 것들도 가치를 매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뭔가 전기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석탄을 통한 열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로 온 거야?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 진술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4번 또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잡은 주제와 완전 똑같다고. 그치? 자, 그리고 가보자. 전기요? 어떤 전기요? 자, 근데 미안. 이거 분사구문인데 사실상. 자,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가치를 주냐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니까 맨 꼭대기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건 전기예요. 그리고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는 중간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석탄과 나무는요. 맨 바닥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가치의 층위를 비교할 수 있고요. 이것도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죠. 얘보다 더 다재다능해. 이렇게 나왔으니 다목적이야 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첫 문장 다시 나왔고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뭐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하면서 어떤 여기서 나온 애들을 상세 구체적 예시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또 언급할 수 있죠. 누구처럼? 전기와 석탄처럼. 5번 갑니다. 태양과 풍력 기술은요. 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뒤에 거에서 라고 나는 할라 했는데 뭐지? 인댓이 나오네. 자, 이거 틀린 거야? 뭐 얘는 이런 걸 틀려. 인위치잖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 뭔데? 맞아. 맞아요. 그지? 자,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아.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는 나오는 편입니다. 이니치 바꾸면 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 반드시 외우세요. 뭐뭐라는 점에서. 자,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의 이점이 있대. 어떤 점에서 그들은요. 아주 높은 가치의 전기니까 아주 효율이 높은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태양과 풍력 발전이라는 어떤 에너지는 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석탄보다 누가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나오네. 태양열과 태양광과 풍력이 얘보단 위에 있는 거죠. 제일 위엔 뭐가 있는 거야? 여전히 전기. 전기가 에너지 맞긴 한데 약간 이상하지 않냐?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자원들 아니야? 그치? 우리가 전기를 바로 받을 순 없잖아. 벼락 맞으면 바로 받니? 약간 좀 이상하지? 저만 이상해요? 나는 이상하던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린 태양열은 요즘 잘 안 하니까 태양광과 뭐 풍력이라고 바람이라 해보자 그냥. 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위를 매길 수도 있죠. 뭐 이런 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글은 역시 그러면 얘는 왜 나온 거야?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소재도 역시 다르죠.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어딨냐? 석탄 사용에 대해서 앞에서 석탄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걸 잡아서 또 간 거죠. 자, 20번은 답, 소재 주제랑 답만 좀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20번은 여러분 요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죠? 역접을 이룰 때 부사절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자, 올더가 나왔으니까 당근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올더 문장은 아예 읽지도 말고 안 읽고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첫 문장에 나왔는데 뭐 이거 소재가 알려줄 수도 있잖아. 읽긴 해야 돼요. 자, 조직들이 있는데 어떤 조직?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엄청난 많은 수로요. 자, 그럼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이 뭘까나? 밑에 좋니? 안 좋지? 자, 요 단어 여러분 이제 꼭 아셔야 되죠? 커뮤트는 무슨 뜻이죠? 커뮤트.
그치? 통근하다, 통학하다. 어딘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텔레커뮤팅이야. 순간 이동인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 텔레는 원거리, 원격 이런 뜻이지. 그 원격 통학, 원격 통근이야. 뭐지? 여러분 많이 했었어. 그치? 재택근무. 여러분 옛날에 줌 수업. 코로나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재택근무. 자,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그치? 그렇지만 늘어나고 있지만 재택근무 어렵다 쉽다 혹은 좋다 나쁘다 등등등 아니면 이제는 다 회사 출근하라고 하더라 뭐 등등등 가보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재택근무의 프로그램의 수용 혹은 사용은요 여전히 제약되어져 있죠. 뭐 때문에 제약되어져 있냐면 여러 요소들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자, 주제입니까?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어쨌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뭔 내용 나와야 돼? 여러 요소들을 소개해야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뭐 소재 정도로만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이런 요소들은 뭐뭐뭐뭐를 포함하고 있죠. 당연히 관련 있겠고요. 2번 갈게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에 장점이 있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재택근무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재택근무의 이점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잘 안 돼요. 이번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제약을 주는 요소들이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요소들,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장점, 역접의 구조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however 이런 거 안 나왔다고. 뭘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역접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장점 나와야 돼. 자, 4번부터 계속 발전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5번은 이런 효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장점 같네요. 여러 장점들이 있대. 자, 관련 없는 거 3번인데요. 케어, 온갖 돌봄이나 고려 이런 것들이 취해져야 하는데 뭐 하는 데에서? 직원 뽑는 데에서요. 직원 뽑는 데에서 우리가 뭔가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원을 골라야 해요. 뭘 위해서? 재택근무를 위해서요. 자, 봐봐. 위에서 재택근무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관련이 있는 거죠. 재택근무 잘 못하는 사람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얘가 전자기기를 못 다뤄. 헐. 디자인 잘할 수가 없겠네. 뭐냐, 그림을 막 그리는 이런 걸 할 건데 전자기기를 못 다루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통신 이런 시설에 대한 엄청난 그 적개심이 있어. 그럼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 단점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점을 얘기했다면 어울릴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쓴데 제약이 있다는데 이런 재택근무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잘 뽑아야 돼요가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벌써. 역점. 만약에 얘가 이 뒤에 나왔다면? 만약에 이 3번이 여기 4번 뒤에 나왔으면? 관련이 있어? 어떡할 거야, 얘들아? 물론 논리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나왔으면 어떡할 거야?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딱히 없지 않을까? 그지? 우리 어떤 직원 잘 뽑아야 돼요가 아니라 그 재택근무의 제약 요소와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마무리로 얘가 진짜 여기 5번 뒤에 나왔다고 하면 그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이해되심? 갑자기 장점 얘기하다 잘 뽑아야 돼 장점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 흐름이. 이해되시죠? 자, 물론 그렇게 나오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대차 짜증나는 문제가 나온 건데 어쨌든 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 이탈? 소재 이탈, 주제 이탈? 그쵸, 주제 이탈이 되겠죠. 지역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심?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밝혀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밝히기 시작하면 답이 되게 잘 보일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 네, 다음